여러분, 혹시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제 모든 것을 가족에게 바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만남은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시작되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엘렌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남편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제 인생이 오로지 가족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으며 살았어요. 하지만 그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우연히 한 한국 남자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조지아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수도 트빌리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 대중교통도 잘 닿지 않는 시골이었죠. 마을에는 오래된 붉은 지붕의 집들이 줄지어 있었고 길거리는 돌길로 덮여 있었어요. 아이들은 대부분 마을의 작은 학교를 다녔고 어른들은 근처 농장에서 일하거나 가축을 키우며 생계를 유지했어요.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집은 형편이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몸이 약해서 일을 하지 못하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과일을 팔며 생활비를 벌어오셨죠. 그리고 저는 그런 부모님을 도와야 했어요. 어릴 때부터 동생들을 돌보는 건 제 몫이었고 학교를 마치면 바로 어머니가 일하는 시장으로 달려가 장사를 도왔어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그런데 어린 시절 가장 힘들었던 건 생활고보다도 그로 인해 가족들이 서로에게 날카로워지는 것이었어요. 돈이 부족하면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주 다투셨고 그럴 때마다 저는 동생들을 데리고 방 한구석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어야 했죠. 동생들은 울면서 저를 붙잡았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동생들을 달래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학교를 일찍 그만두고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어요. 빵집에서 빵을 나르기도 하고 가끔 관광객들을 위한 작은 가게에서 물건을 팔기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관광객을 위한 가게에서 제 운명을 바꿔놓은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처럼 관광객들에게 기념품을 팔고 있었어요. 가게에는 조지아의 전통 공예품, 와인, 도자기 등이 있었고 저는 관광객들에게 간단한 영어로 설명하며 물건을 팔곤 했죠. 그런데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한 무리의 관광객들 중 한 남자가 눈에 띄었어요. 그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유심히 구경하더니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그의 영어 발음은 약간 어색했어요. 저는 익숙한 손짓으로 가격을 알려주었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지아는 처음 오셨나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물었어요. 그는 반갑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여행 왔어요. 조지아 정말 아름다워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는 한국에서 왔다고 했고 조지아의 자연과 음식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저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게 익숙했지만 이상하게도 이 사람과의 대화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했어요. 그러다 그가 뜻밖의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조지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이드북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현지인이 좋아하는 곳을 알고 싶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어요. 진짜 조지아를 느끼고 싶다면 제가 좋아하는 곳이 있어요. 내일 시간이 되시면 같이 가보실래요? 그는 흔쾌히 좋다고 했고 그렇게 우리는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그 다음날 저는 그를 카즈베기로 데려갔어요. 트빌리시에서 차로 몇 시간 떨어진 이곳은 웅장한 산맥과 아름다운 초원이 펼쳐진 곳이었어요. 중간중간 작은 마을을 지나며 전통적인 조지아 가옥을 구경하고 현지인들이 만든 치즈와 빵을 맛보았어요. 우리는 산길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엘렌, 왜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어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몸이 약하시고 어머니 혼자서 생계를 책임지셨으니까요. 제가 아니면 가족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는 제 말을 조용히 듣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건 정말 멋진 일이지만 너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혹시 너 자신을 위해 하고 싶은 건 없어요? 그 질문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 인생에서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었던가.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혹시라도 한국에 올 일이 생기면 꼭 연락 주세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삶, 문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에 대한 이야기들, 그가 말해준 한국의 이야기들은 저에게 너무나도 낯설고 동시에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가 조지아에 다시 가면 우리 만나서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 그의 말에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 만남은 결국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선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그와의 연락이 계속될수록 저는 점점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관광객과 가게 점원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매일 안부를 묻고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조지아에서 가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고 그는 한국에서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다시 조지아를 방문했어요. 출장 차 온 거라며 짧은 일정이었지만 저를 보고 싶었다고 했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과 동시에 조금은 긴장되었어요. 지난번 여행객으로 만났을 때와는 다르게 이제 우리는 서로를 잘 아는 사이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는 공항에서 곧장 저를 만나러 왔어요. 다시 만난 그는 여전히 친절하고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색함 없이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이번엔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그의 말에 저는 한 곳이 떠올랐어요. 이번엔 트빌리시 근교에 있는 시그나기로 가보기로 했어요. 사랑의 도시라고 불리는 이곳은 아름다운 전망과 고즈넉한 분위기로 유명했어요. 붉은 지붕의 집들과 돌길이 이어지는 거리, 그리고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는 넓은 초원과 포도밭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차를 타고 가는 길. 그는 한국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일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먹는 다양한 한국 음식,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짬을 내어 즐기는 작은 행복들. 한국에서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바쁘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자기 삶을 즐기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언제 한 번이라도 내 삶을 즐겨본 적이 있었을까? 늘 가족을 위해 일했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시그나기에 도착해 우리는 골목길을 걸으며 오래된 성벽을 따라 올라갔어요. 정상에 오르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어요.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과 멀리 보이는 설산들, 그리고 따뜻한 햇살 아래 조용히 흐르는 시간. 그 순간 그는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엘렌, 한국에 오면 안 될까? 그 말에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한국에 간다고? 응, 난 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내가 한국에 오면 정말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해. 제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저 역시 그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으로 간다는 건 너무나 큰 결단이었어요. 가족을 두고 떠날 자신이 없었어요. 나 가족을 두고 갈 수 없어. 나는 항상 가족을 책임져야 했어. 그러자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잘 알아. 하지만 넌 내 삶도 살아야 해. 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을까? 그날 이후로도 고민이 이어졌어요. 그는 출장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고 저는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와 동생들이 저에게 생활비 이야기를 꺼냈어요. 엘렌, 이번 달 돈 좀 더 보낼 수 있니? 동생이 학교에서 준비할 게 많다네. 저는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했어요. 늘 해오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너무 어려운 결정이야. 그러자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천천히 생각해 하지만 내가 오길 기다릴게. 그의 말이 따뜻하면서도 조심스러웠어요. 며칠 후, 저는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아빠 저 한국으로 가려고 해요. 부모님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뭐? 한국을 간다고. 네, 결혼하고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그 순간
부모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우리를 버리고 가겠다는 거야? 내가 없으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하니? 넌 가족을 위해 살아왔잖아. 지금 와서 우리를 버리고 가겠다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저는 가족을 버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는 그렇게 보였나 봐요.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어머니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으셨고, 아버지는 한숨만 쉬셨죠. 동생들도 조심스러워하며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몇 날 며칠을 고민했어요. 떠나면 가족과 멀어질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반대로, 남으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았어요. 그때 한국에서 온 그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난 기다릴게.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어요. 부모님께 다시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한국으로 가겠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반대했지만 저는 결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떠나는 날,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바라보지 않으셨고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동생들은 울면서 저를 껴안았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나는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하지만 이제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위해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저는 알지 못했어요. 한국에서 부모님을 맞이한 후 저는 부모님께 한국의 좋은 것들을 경험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하기로 했어요. 바로 간장게장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손수 간장게장을 준비했어요. 꽃게를 깨끗하게 손질하고 짭조름한 간장을 부어 정성스럽게 담가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게딱지 속이 꽉 찬 맛있는 간장게장이 완성되었어요. 식탁에 음식을 올리자 부모님은 낯선 음식에 약간 당황하신 듯했어요. 이게 뭐냐? 간장게장이에요. 한국에서는 밥도둑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어머니는 갑자기 눈을 크게 뜨시며 물었습니다. 이거 익힌 거야?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간장에 절인 거예요. 그 순간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시에 저를 바라보셨어요. 뭐? 게를 생으로 먹는다고? 어머니는 젓가락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셨어요. 조지아에서는 해산물을 날 것으로 먹는 문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이거 정말 먹어도 괜찮은 거냐? 네, 엄청 맛있어요. 저도 처음엔 낯설었는데 한번 먹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어머니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게딱지를 열어보셨어요. 그리고 젓가락으로 게살을 조금 떠서 한 입 드셨죠. 그 순간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엄청 맛있다. 아버지도 반신반의하며 한 입 드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렇게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나는 게가 있다니. 부모님은 처음에는 놀라워하셨지만 한 입, 두 입 먹을수록 표정이 점점 밝아지셨어요. 결국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음식은 처음 먹어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네. 정말 맛있다. 그제야 저는 안심하며 웃었어요. 부모님이 조금씩 간장게장의 맛에 빠져들자 저는 이번엔 제대로 먹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 저는 밥 위에 게살을 올리고 김 한 장을 꺼내 살짝 감싸서 부모님께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김에 싸서 한 입 드셔보세요. 어머니는 신기한 듯 김을 바라보시더니 저를 따라 게살을 올려 김에 싸서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한 번 놀라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거 훨씬 맛있네. 아버지도 똑같이 따라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간장게장도 맛있지만 이 김이라는 게 진짜 신기하구나. 이걸 싸먹으니까 훨씬 감칠맛이 도네. 어머니는 한동안 김에 싸 먹는 방식이 재미있으셨는지 연신게살을 밥에 올리고 김으로 감싸 드셨어요. 한국 시집 가더니 이런 것도 배웠구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한국에서는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해서 저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됐어요. 부모님은 이제 더 이상 간장게장을 생으로 먹는다고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김과 함께 싸 먹으며 점점 그 맛에 빠져들고 계셨죠.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한 간장게장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순간이 되었어요. 부모님이 처음엔 생게를 먹는다는 것에 놀라워하셨지만 결국 한국 음식의 매력을 알아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젓가락으로 게딱지 속에 내장을 퍼서 밥 위에 올리며 감탄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걸 먹고 살았구나. 네, 저도 처음엔 낯설었는데 이제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됐어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엘렌, 한국에서 잘 살고 있었구나.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니의 말 속에는 제가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날 이후로 한국을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셨어요. 거리에서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국인의 따뜻함을 느끼셨고, 편리한 교통과 깨끗한 환경에도 감탄하셨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딸, 한국으로 시집 가길 잘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족을 떠나며 힘들었던 시간들, 죄책감, 외로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따뜻한 위로로 변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부모님을 꼭 안으며 속삭였어요. 엄마, 아빠 한국에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렇게 우리는 간장게장 한 상 앞에서 서로의 마음을 다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저는 부모님과 함께 많은 곳을 다녔어요. 전통 한옥 마을도 가고 한국의 사찰도 방문했어요. 부모님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적인 모습이 공존하는 게 신기하다며 여러 번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모님이 조지아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아침부터 부모님을 배웅할 준비를 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부모님은 창밖을 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또 올 수 있을까? 저는 반가운 마음에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요, 언제든지 오세요. 저는 항상 기다릴게요. 공항에 도착한 후 저는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부모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게 뭐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조금씩 모아둔 돈이에요. 부모님 생활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조용히 봉투를 열어보시더니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엘렌, 너한테 우리가 너무 큰 짐을 줬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도 묵묵히 봉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한국까지 와서 내 삶을 사는 것도 벅찼을 텐데 우리까지 걱정하게 만들었네. 그동안 미안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찌릿하게 아려왔어요.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기대하셨고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지금 부모님의 표정을 보니 그동안 부모님도 마음 한편에 미안함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가족을 위해 살았던 것도, 한국에 온 것도 모두 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어머니가 저를 다시 한번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딸, 한국에 시집가길 정말 잘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부모님은 비행기를 타고 조지아로 돌아가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매일 연락했고 부모님은 종종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즐겁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에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부모님이 제 선택을 이해해 주셨고 저 역시 한국에서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으니까요. 가족을 떠난다는 것이 꼭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하고 서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 저만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 부모님이 오시면 따뜻한 간장게장 한 상을 준비해 드릴 겁니다. 그때처럼 우리가 함께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님은 조지아로 돌아가셨고 저는 다시 한국에서의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점이 있었어요. 더 이상 부모님과의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았고 우리는 예전처럼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더 가깝게 느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엘렌, 한국에서 먹었던 그 간장게장 말이야. 저는 순간 웃음이 터졌어요. 부모님이 한국에 계실 때 처음에는 생계를 먹는다는 것에 놀라워하셨지만 결국 완전히 빠져버리셨거든요. 왜요? 엄마, 또 드시고 싶어요? 그 맛이 자꾸 생각나더라. 조지아에서는 그런 음식을 찾을 수가 없잖아. 아버지도 전화 너머에서 거들었어요.
우리가 그때 왜 처음부터 그렇게 겁을 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괜한 걱정을 한 것 같아. 그거 정말 맛있었는데. 저는 부모님이 한국 음식을 그리워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 반가웠어요. 그러면 다시 한국에 오세요. 제가 또 한 상 차려드릴게요.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또 가야겠네. 그런데 마침 너희 결혼식 날짜는 정해졌니? 그 순간 저는 살짝 긴장되었어요. 사실 저는 부모님이 한국에 다녀가신 후 남편과 본격적으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날짜를 조율하고 식장을 예약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었죠. 네, 엄마. 우리 결혼식 날짜 정했어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께 곧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이제 다시 한국에 오셔야겠네요. 어머니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셨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셨어요. 우리 딸이 정말 결혼을 하는구나. 아버지도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국에 가야지. 이번엔 딸을 시집 보내러 가는 거니까. 부모님은 예전과는 다르게 한국행을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고 계셨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부모님도 이제 제가 한국에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다는 걸 온전히 받아들이셨다는 거요. 그날 이후 저는 부모님을 위해 결혼식 준비를 더욱 철저히 했어요.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면 편히 머무를 수 있도록 숙소도 미리 예약하고 조지아에서 오시는 친척들을 위한 통역 서비스도 알아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준비를 했어요. 부모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먹고 싶다고 하셨던 간장게장 한 상을 꼭 차려드리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부모님께 한국에서 가장 맛있는 간장게장을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함께 유명한 간장게장 맛집을 찾아다녔고 직접 맛을 보며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곳을 골랐어요. 그리고 마침내 부모님이 다시 한국에 오시는 날이 다가왔어요. 공항에서 부모님을 다시 만났을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는 낯설고 조심스러워 하셨지만 이번에는 한층 더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딸아, 우리 또 왔다. 어머니가 밝게 웃으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미리 예약해둔 간장게장 맛집으로 향했어요. 부모님께서 드시고 싶다고 하셨던 음식이니까 가장 먼저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식탁에 갓 담근 신선한 간장게장이 올라왔고 부모님은 반가운 듯 환하게 웃으셨어요. 이거야. 이거. 아버지는 젓가락을 들고 게딱지를 열어보며 감탄하셨어요. 이제는 전혀 어색하지가 않네. 조지아로 가져갈 수도 있으면 좋을 텐데. 어머니도 웃으며 게살을 한 입 드시더니 행복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역시 맛있구나. 이거 하나만 있으면 밥 한 그릇은 그냥 뚝딱이지. 저는 부모님이 이렇게 즐겁게 음식을 드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그리고 문득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 생계를 먹는다는 사실에 놀라시던 모습이 떠올라서 웃음이 났어요. 처음엔 엄청 놀라셨잖아요. 이제는 정말 좋아하시네요. 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막상 먹어보니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이제야 알았나 싶어. 아버지도 밥 한 숟가락을 뜨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알겠다. 내가 한국에서 잘 지낼 수 있었던 이유가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내가 왜 여기서 살기로 했는지 이제는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부모님이 이제는 저희 새로운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셨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이제 곧 결혼식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 한국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한 한국에서의 시간이 저에게도 부모님께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며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부모님이 다시 한국을 방문하시면 이번엔 저희 신혼집에서 간장게장을 정성껏 준비해 드릴 거예요. 한국에서 우리 가족의 또 다른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